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연구자료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는 원숭이들 이야기인데요. 뇌-기계 인터페이스, 그 BMI 기술을 뇌가 과연 어떻게 배우는지 이걸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뇌가 이런 새로운 도구를 다루는 법을 배울 때 말이죠. 실제로 이제 커서를 움직이는 데 쓰이는 직접 뉴런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간접 뉴런들,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적응해 나갈까? 이게 궁금한 거죠. 아, 그렇죠. 마치 우리가 운전 배울 때 핸들을 직접 돌리는 손이랑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뇌 활동이 어떻게 다를까?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겠네요. 단순히 행동만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뇌 속 신경망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원숭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학습을 했나요? 일단 운도 피질에 전극을 심고요. 특정한 직접 뉴런 그룹의 활동 패턴을 읽어서 그걸로 컴퓨터 커서를 조종하게 만들었어요. 아, 특정 뉴런 활동이 커서 움직임으로 바로 연결된 거군요.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간접 뉴런들의 활동도 물론 기록은 했지만 커서 움직인 애는 쓰이지 않았고요. 결과는 예상대로였나요? 네, 예상대로 훈련을 계속하니까 원숭이들이 점점 더 빠르고 또 정확하게 목표 지점으로 커서를 옮겼습니다. 성공률도 높아지고 시간도 단축되고요. 네네. 행동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그럼 뇌 활동,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혹시 그 직접 뉴런들만 막 활발해지고 그런 건가요? 그게 바로 이 연구의 좀 놀라운 지점인데요. 학습이 진행되면서 보니까 커서를 직접 조정하는 뉴런들뿐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간접 뉴런들까지 모두 활동의 변화폭이 커졌어요. 변화폭이요? 네, 그러니까 신경 발화율의 분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커진 거죠. 그럼 뇌 전체가 좀 더 시끄러워졌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막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후자에 가깝습니다. 마치 뇌 전체가 더 많은 신경활동 패턴을 탐색하는 단계로 들어선 거죠. 아하.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상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과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신경망 전체가 더 활성화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탐색은 늘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질서가 잡혀야 실제로 제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뉴런들이 서로 협력하는 정도, 협은성은 어떻게 변했나요? 네, 그것도 봤습니다. 전체 뉴런 집단의 활동을 보니까요. 뉴런들이 얼마나 이렇게 함께 같이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거든요. SOT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증가했어요. 아, 그러니까 뉴런들이 좀 더 팀워크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팀워크가 좋아진 거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이 팀워크 향상을 누가 주도했냐 이거겠죠. 전부 다 같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맞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봤어요. PSOT 분석이라고 하는데 해보니까 이 협응성 증가는 놀랍게도 주로 그 커서를 직접 제어하는 뉴런들, 얘네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탐색은 다 같이 넓게 하는데 실제 결과를 내는 핵심 그룹은 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패턴으로 스스로를 딱 정제해 나갔다 이러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 신경 활동의 차원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오히려 감소했어요. 차원성 감소요? 그럼 무슨 뜻이죠? 이건 뇌가 이제 불필요한 활동, 노이즈 같은 건 줄이고요. 더 적은 수의 핵심 패턴으로 활동을 압축하면서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탐색과 정제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핵심 그룹이 정제를 주도한다. 그럼 그 뉴런들이 합력하는 방식 자체도 혹시 변했나요? 아까 신경 공간의 회전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학습 전후를 비교해 보니까요. 직접 뉴런과 간접 뉴런 집단 모두에서 주요 활동 패턴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도가 바뀐 거예요. 지도가 바뀐다. 네, 초기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회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뉴런들이 협력하는 방식, 그러니까 팀 전략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 변경의 정도가 클수록 실제 행동 개선, 그러니까 커서 조종 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커서를 직접 제어하는 그 직접 뉴런 그룹에서 이 회전 정도가 클수록 행동 개선 효과도 더 컸어요. 아하, 목표 달성이랑 제일 관련 있는 애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 방식을 바꿨다 이 말이네요. 네, 목표 지향적인 적응인 거죠. 그럼 그 주변 뉴런들, 그러니까 간접 뉴런들 사이에서도 혹시 뭔가 차이가 있었나요?
다 똑같이 그냥 구경만 한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재밌는 결과인데요. 간접 뉴런 중에서도 커서를 직접 제어하는 뉴런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뉴런들, 얘네들은 협응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아, 가까이 있는 애들은 좀 같이 좋아졌군요. 감소했습니다. 와, 그냥 구경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옆자리에 앉았는지 저 멀리 뒷자리에 앉았는지가 주요했군요. 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학습 효과라는 게 개별 뉴런 하나하나보다는 서로 좀 가깝게 연결되어 있거나 비슷한 정보를 받는 그런 국소적인 뉴런 그룹 단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그 학습된 규칙 있잖아요. 디코더. 이걸 갑자기 다른 걸로 바꿨을 때 반응도 봤다고 하셨죠. 네, 잠깐씩 다른 규칙, 그러니까 새로운 디코더를 적용해 봤더니 직접 뉴런과 간접 뉴런 모두 활동 분산, 즉 그 탐색 수준이 함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같이 움직이는군요. 네, 이건 단기적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도 신경망 전체가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같이 반응하면서 탐색 수준을 조절한다. 이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오늘 살펴본 연구는 뇌가 BMI 같은 새로운 도구를 배울 때 관련된 직접 뉴런이랑 주변 간접 뉴런 모두 일단 다양한 시도를 막 늘리지만 탐색 증가, 결국에는 실제 제어에 중요한 그 핵심 뉴런들이 더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찾아내고 협응성 증가, 차원성 감소, 회전, 이걸 통해 학습을 주도한다는 걸 보여줬네요. 심지어 물리적인 거리까지도 영향을 미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께 이 연구가 흥미로운 이유는요. 뇌의 학습이나 적응이라는 게 단순히 특정 뉴런 몇 개가 강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경망 전체의 활동 패턴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조절되는 과정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아, 활동 패턴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오케스트라가 새로운 곡을 배울 때 처음에는 전체 단원들이 막 탐색하잖아요. 그러다가 특정 파트가 주도적으로 조율하면서 곡을 완성해 나가는 것처럼요. 이런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앞으로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BMI 개발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연구는 행동 결과뿐만 아니라 신경 활동 패턴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 뇌가 학습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뇌회로에 어떤 특정한 활동 패턴을 직접적으로 보상해주거나 유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커서를 움직이는 걸 넘어서 과연 어떤 새로운 능력이나 어쩌면 치료법 같은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